형키님께서 부탁하신 김기태 작가의 전조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걸러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 나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전조등이라는 작품은 제목이 전조등인데, 전조등은 앞을 비추는 조명이죠. 어두운 곳에서 앞을 비추는 조명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명입니다. 우리가 전조등을 비추면서 후진을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전조등이라는 단어가 소설의 제목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설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되게 평범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당히 공부를 했고 적당히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야, 너 공부 어느 정도 열심히 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좀 괜찮아요. 대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아주 보통 이상의, 이 보통 이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사람에게 찝찝함? 형킴님께서 아주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찝찝한 느낌을 주는 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가 말을 못 드리겠고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사회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된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내가 이 엄격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낙오되지만 않으면 된다.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줘도 된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중산층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무엇이 예의인지, 무엇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인지를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 경우를 배우면서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산층의 자녀로서 중산층의 가치관을 흡수하면서 자라면서 그 이하 서민들의 가치관과 또 서민 이외에 혹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상위권에 있죠. 중간 이상이에요. 앞만 바라보죠. 뒤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개팅에 나가도 어때요? 자기만의 어떤 스킬이 생깁니다.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여자를 골라내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자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늦지막히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게 됐고 이제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떠나죠.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드라이브를 떠나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성당에 잠깐 들리자고 합니다. 성당에 들리자고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들렸습니다. 성당에 들려가지고 남자가 이런 말을 하죠. 저거 불질러도 모르겠다. 그 말 자체가 조금 위험한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위험한 말이냐면 농담이지만 지금 이 주인공은 자기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바닷가로 가는데 왜냐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 바닷가로 가다가 전조등이 약간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보니까 신발이 하나 있네요. 아마도 여자 신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신발의 주인공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인공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다가 반지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추워서 그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프로포즈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반지를 꺼내보라고 하니까 여자가 너가 해야 돼.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하고 로맨틱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또 놓치게 됩니다. 그 신발의 주인은 누구이며 만에 하나 그 신발의 주인이 그 근처에 어둠 속에 있었다면 어둠 속에서 어떤 충격으로 고통에 휩싸여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주인공은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가능성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발 한 짝 때문에 이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간편하게 뭘 선택합니까? 사람은 없었다 라고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괜찮은 대학교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으며 여러 번의 소개팅 끝에 괜찮은 여자를 골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것이죠. 이 주인공은 본인의 삶에 하나의 그 작은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치우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그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치우는 와중에 만에 하나 이 신발의 주인이 차에 치여서 고통받고 있었다면 혹은 이 신발의 주인이 어둠 속에서 신발을 던져가지고 차에다가 구조 신호를 보낸 거라면 이런 가능성의 영역을 이 남자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이 남자의 잘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둘러보았잖아요. 잘 둘러보았지만 이 남자는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챙겨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남자는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외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찜찜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놓치지 않고 쳐다보아야 할 문제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변도 돌아봐야 되고 뒤로 돌아볼 필요도 있고 어둠 속을 쳐다볼 필요도 있는데 전조등을 비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정말로 정상적이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삶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리얼리즘적인 작품이죠.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요즘 보통 결혼을 하면은 먼 데로 가죠. 먼 데로 가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아주 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혼여행만큼은 그래도 돈을 좀 쓰면서 멀리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먼 섬으로 갔다 왔나 봅니다. 갔다 와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이 남자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알고 있죠. 여자가 아내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어떤 얘기를 꺼내면 그 여자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주말이 되면 그 여자와 함께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남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인생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편의 희극을 만들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잘 짜여진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성공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한 중산층의 삶은 과연 진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성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진짜 김기태 이 사람 되게 시니컬하네. 되게 시니컬하고 너무 후벼 파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읽었던 단편집 중에서 딱 한 권만 골라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문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뷰 잘하나요? 준비를 좀 해올걸.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편집을 읽어보면 김기태 작가는 그 예전에 그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 있죠? 뭐죠? 인생은 뭐라고 했더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김기태 작가는 그런 어떤 줌인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이 인생 어때? 이 인생 어떤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이거 정말 이 인생이 완전 무결하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여? 진짜? 이거 진짜야? 그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닌 것 같네. 이거 좀 이상하네. 라는 불쾌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전조등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에 읽어들었던 단편소설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기분이 좀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기태 작가의 최근 작품의 어떤 성취를 보면 영화로 따지면 약간 봉준호 감독의 시니컬한 버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봉준호 감독은 김기태 작가보다는 조금 많이 말해줍니다. 많이 말해줘요. 요즘 좀 늙었나? 봉준호 작가 약간 늙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알죠.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계층들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층의 갈등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작가 의식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보여질 때를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단점이 있다면 이것이 있겠구나. 좀 도식적인 강자와 약자 혹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갈등, 혹은 하부 구조에 속한 을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인 스탠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설국열차라는 작품은 너무 보여줬고요. 기생충이라는 작품은 보여주긴 했는데 위트로 약간 덮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국열차보다 기생충이 더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것도 제가 다음 주 중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리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리뷰를 잘 안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제 말이 다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이치에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잘 안 하는데 부탁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 생각을 말할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읽어드린 작품 말고 제가 하나 더 읽어놨어요. 근데 좀 2시간짜리를 제가 읽어놨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요즘 제가 이래저래 사생활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자, 아까 화제로 돌아와서 봉준호 작가는 계층 갈등을 조금 티나게 드러내면서 위트로 살짝 덮는다면 김기태 작가는 정말 건조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 안에 되게 시니컬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이런 느낌? 감상이 이래요.
아, 이게 감상이에요. 봉준호 감독은 보면은, 아, 이거는 이 말이구나. 저거는 저 말이구나. 약간 교육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김기태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아,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